심리를 알아야 투자에 이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굉장히 들어는 보셨죠? 아니요. 심리가 왜 중요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존리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자, 그럼 요즘에 사실 재테크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에도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사실 요즘에는 그 리딩방이라는 게 유튜브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재테크 정보가 너무 범람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러는 것들을 조금 가려낼 수 있는 것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검증되지 않은 거에 그 혹하면 안 되고요. 가장 그 현실적인 방법은 친구들하고 시작하세요. 친구들. 예, 친구들하고 맘에 맞는 친구들하고 네. 우리 주식 투자 클럽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10명이서 각자 한 종목씩 조사해 보자. 그러면 내가 10개 회사를 다 알지 못해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도 얻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돈도 안 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메리츠에서도 주부 투자 클럽을 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줌을 통해서 그런 강연도 하고 있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주식 얘기하고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의견도 교환하다 보면 또 더 배우게 되고 영업 보고서도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네. 펀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부 투자 클럽을 통해서 저희가 펀드 매니저가 3개월마다 보내는 그 보고서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갖거든요. 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 내 리딩방에 들어간다든가 그거는 이제 도박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님 어쨌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 요즘에 사실 미국 주식도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대표님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이건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근데 저는 한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길 바라요. 왜요? 한국 주식이 싸요. 아, 저평가되어 있다. 네, 저평가돼 있고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에도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뭔가 애국적인 걸 제외하고 애국적인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예요. 한국 주식이 싸다. 근데 왜 한국 주식을 팔고 외국 주식을 살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정부가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네. 기업 지배 구조도 좋아야 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많은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그게 이제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외국에 투자할까? 특히 연기금이 외국에 투자하겠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연기금의 한 35%까지를 해외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왜요? 아니 한국 연기금이 왜 외국에 투자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투자해요? 한국 기업이 좋은 게 많은데 한국 기업을 좋게 만들고 한국 기업이 잘 돼야지.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은 싸게 놀아니까 옆집 애를 도와주겠다는 건 똑같죠. 연기금의 역할은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에요. 연기금의 역할은 한국을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한국 기업을 조금 더 그 경쟁력 있게 만들고 그것도 역할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니까 이게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를까? 그렇죠.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마 대표님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한국은 박스권, 미국은 우상향.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을 더 사야지. 박스권이니까 박스에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사람은 이 박스권을 계속 몰두파했는데 아니지.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박스에서 나오겠지.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플 주식은 지금 시가총액 200조? 한국 주식 다 합한 게 1,500조? 네. 어느 거 싸요? 한국이 사죠. 한국 싸죠. 근데 그 똑같은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애플이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 이유 중에 하나 좀 어떻게 보면 사실 한국에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신뢰를 잃어서 그래요. 신뢰를 잃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니 그리고 한국 주식 싼 이유는 왜 쌀까요? 한국 사람이 투자 안 하니까 싸죠. 한국 연기금도 투자 안 하니까 싸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게 만들었으니까 싼 거예요. 네. 연기금 주식 투자 안 하죠. 그다음에 퇴직연금 2%밖에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게 싼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는 사람이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죠. 근데 그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게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악순환이 해결되어야지. 해결되죠. 당연히 되죠.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릴 거죠. 아니죠. 주식 투자는 노후 준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1, 2년이 안 걸리면 어때요? 아, 계속 장기로 어차피 투자. 당연하죠. 장기로 투자.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도 인식을 해야 되고 네. 기업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 투자가들도 인식을 해서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될까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주식에 돈이 안 들어와 갖고는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전부 시험만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후퇴돼요.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네. 한국하고 일본만 안 나오잖아요. 자본시장에 돈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연기금도 해외 투자하겠다 그러고 걔네도 해외 투자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부 외국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했을 때 창업하는 자금이 외국에서 들어올까요? 한국에서 들어갈 거예요. 한국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나빠갖고는 유니콘 기업이 나오겠어요? 그럴 수 있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투자를 한국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이해됐습니다. 그래도 해외 주식 하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이 두 시장에 조금 접근할 때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뭐 분산 투자, 아니, 똑같이 장기 하는 투자 거죠. 이런 건 다 똑같이 똑같은데 투자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없죠. 똑같죠. 똑같은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이 더 싸다. 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싼 걸 사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있으니까. 아, 그쵸. 왠지 잘 모르니까. 근데 또 주식계 보면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근데 왠지 이 말을 대표님이 좀 부정할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너무 많이 들은 말이라서 저도 심리를 알아야 투자에 이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굉장히 들어보셨죠? 아니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게임으로 그러니까요.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데 심리가 왜 중요해요? 아니, 가치가 심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이면 10,000원인 거지. 근데 사실 이 심리 때문에 주가는 출렁거리는 게 있는 건 사실이잖아.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네, 내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심리를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이? 모르죠. 네. 근데 뭐 모르는 걸 알려고 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표님 어떤 답변을 할지 예상이 가는데 근데 주식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격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뭐 꼭지에서 뭐 어디죠?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아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느 게 어깨인지 알아요? 지나봐야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게 똑같은 얘기죠. 저는 어떤 방송에서 보고 너무 놀란 코멘트가 있었어요. 방송에 보는데 저 굉장히 웃기는 게 이번 주 주식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됐으니까 잘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그게 어떻게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어드바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말도 안 되는 어드바이스죠. 그런 코멘트가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투자 방식은 적금형 투자네요. 적금의 투자 뭐죠? 적금형 투자. 적금형. 네. 그렇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모아라. 꾸준하게 모아서 그 회사의 가치와 함께 주인이 되라. 주인이 되라. 네. 자, 우리 아까 전에 사실 이제 존니가 추천한 주식 리딩방 그 머니투데이 기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카카오 측에서 이제 그 방들이 다 삭제가 됐다. 잘 됐네요. 네. 아니, 대표님이 운영하는 방이 아니었다.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요즘에 확실히 이런 리딩방이 주식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나쁜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거 더군다나 저기 본인이 아니면서 사칭하는 거는 더 나쁘죠.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어제 김작가 TV도 그런 똑같은 방이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커뮤니티에 그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올렸더니 누가 되게 멋진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김 작가 지금 LG화학에 물려있는데 무슨 리딩을 하냐고. 오케이. 어쨌든 대표님의 주식 원칙은 뭐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노 마켓 타이밍,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도 좀 있을까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손해를 봤을 때 그 반응하는 그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만 원 손해 보면 막 잠을 못 자고 막 분노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런 분들은 그 제가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꺼려요. 반대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런 분들한테. 막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만 원 손해 봤다 그랬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 자녀들한테 사교육비 얼마큼 쓰세요? 물어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씁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분노 안 느끼십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100%인데 왜 분노 안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긴 하네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도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손해를 봤다, 잃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내가 이 기업의 소유권을 샀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기업의 미래를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말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그걸 고치면 되죠. 아니,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 한 분 중에 그 한신 연구 중에 하나가 플러스 10의 이익을 본 것과 마이너스 10을 손해봤을 때 그 고통이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11보다의 고통이 3배 정도라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그게 금융 문명의 하나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 변동성은 당연히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억셉트해야 되죠.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큰 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니까 네. 그 나한테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하죠. 대표님이 이제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출간하신 책이 이제 존리의 금융 문명 탈출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제목이 대한민국 경제 독립 프로젝트인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꼭 주식으로서만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냥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노후 준비. 그렇죠. 노후 준비로 그 어떤 분은 뭐 스마트 스토어랑 쇼핑몰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대표님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신 건데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사랑해 주셨어요.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에 대해서.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게 되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제가 이제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계속 스테이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굉장히 즐거운 거다. 그러니까 즐겁게 투자하셔야 되고 여유롭게 투자하셔야 되고요. 일단 주식 투자를 입문한 거는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 작가 TV도 보면서 그런 주식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갖고 계시는 것처럼 책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는 걸 통해서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 돈이 일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내 자본가가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 낭비하는 돈을 반드시 투자로 바꿔야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투자하면서 즐거움을 찾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하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를 즐거움을 찾느냐 아니면 부자 되는 길을 갖고 즐거움을 찾느냐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이루죠. 여러분들 그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주식이라는 거는 반드시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유롭죠. 주식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떨어지면은 더 사면 되는 거고 내가 20년이 더 찾으면 되는 건데 왜 걱정을 할까?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는 반드시 이용해라. 그거는 세계 메트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퇴직연금 DC형인지 DB형인지 알아봐야 되고 여기 다 책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하여튼 꼭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부자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2020년 2월에 대표님이 나오실 때만 해도 굉장히 주식 투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셨지만 일반인들은 지나가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잘 모르실 수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불과 8개월 만에 야쿠르트 아주머니마저 대표님이 아시는 분이 되셔서 2021년이 되면 지나가다 대표님을 아는 척 해도 되는 건지 아니, 물론 이제 지금도 고민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식당에 가면 주방장에 계신 주방장께서 나오셔서 노 준비 시작했다는 분들도 있고 네. 그 군인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또 그 신혼 부부가 우리 그 결혼식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신혼여행 안 하기로 했고 그거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자동차 팔았다. 외제차 팔았다. 이제 걸어 다닌다. 버스 타고 다닌다. 엄청나게 많이 연락이 오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다 돈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돈들이 이제 한국 기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국 기업은 또 더 분발해야 되는 거고 또 부를 창출해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근데 단기간에 부자 될 수는 없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게 단기간에 절대 부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50% 했다고 50만 원 몇 개 번 거 아니에요. 그게 투자 목적은 아니죠.
내가 50만 원도 투자하고 5만 원도 투자하고 꾸준히 투자했는데 나중에 5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뭐 100억도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대표님이 장기 투자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전제는 자산 시장은 우상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어떤 기업도 망하려고 하는 기업 없죠. 끊임없이 살아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이익을 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상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 기업의 종업원들은 그다음에 경영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거 만들려고 그러고 R&D 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거기에 내 돈이 들어가는 게 낫죠. 그냥 부동산에 들어간다든가. 그건 잠을 자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투자는 대한민국의 좀 투자 문화 전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좀 안 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주식 투자 문화 자체가 바뀌고 이게 고스피 3천을 이어가는 마중물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3천이 아니고 네. 그 만도 될 수 있어요. 많이요? 아, 만 그럼 되죠. 아니, 농담이 아니죠. 1980년에 401K 나왔거든요, 미국이요. 네. 그때 얼마였어요? 1000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게 지금 얼마예요? 22,000원, 23,000인가요? 네. 몇 배 됐죠? 23배 됐어요. 그러면 지금 2,000이면 어떻게 되죠? 20배면 2만이죠? 아니, 10배면 2만이죠? 저는 왜 그게 한국은 안 일어난다고 보세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근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들의 금융 지식이 늘어나고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게 너무 흥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 날까요? 한국에 테슬라 막 5개, 10개 생기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게 되면 물꼬리가 생겨요. 사실은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이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에 참 제가 유튜버가 다 됐다고 생각한 게, 야, 이거 썸네일에 그 말씀 들을 때 고스피 망갈 수도 있다. 이걸 써볼까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잠깐. 너무 또 막 아이, 농담입니다. 알고 있어요. 예. 아니 너무 그 썸네일이 그냥 어떤 때는 너무 그냥 네, 그럼 마지막 인사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만나뵌 손님은 존니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